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장순원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둔촌주공 얘기.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동산 카페가 있어요. 네. 온라인 카페죠. 예. 네이버에 있는데 거기에서 가끔씩 그 카페 주인장이 음. 요즘에 검색어 순위를 올려줍니다. 네. 사람들이 관심 있으니까 올릴 거 항상 아니겠어요? 1위가 뭐 둔촌주공이. 금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강남 집값이 걱정하면 강남 이렇게 치잖아요. 요즘에는 둔촌주공 이게 항상 1등 2등이래요. 와. 그래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관심이시구나 맞아요. 싶어서. 진짜. 네. 둔촌주공 너무 네. 큰 매물이고 어떻게 되는지가. 그래서 언제 분양하느냐, 분양가 얼마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이겠죠. 네. 네. 또 뭐 합의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언제 잘 되고 분양하고 있나요? 분양가가 얼마가 되려면 네. 공사가 다시 재개가 돼야 되잖아요. 네. 지금 둘이 싸우고 지금 건설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싸운 지가 지금 80여일 넘었습니다. 네. 한 84, 5일 됐는데 음. 그 사이에 서울시가 중재를 열심히 했나 봐요. 예. 오늘 뭐 중간 성적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한 9개 정도의 쟁점이 있었는데 한 8개 정도는 거의 합의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뭐 서울시에서 발표한 건데 여기 보면 뭐 공사비 재검증 저거는 그 원래 3조 2천억 원으로 공사비를 증액하는 그 사안을 얘기합니다. 네. 그거 갖고 원래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이 싸움의 발단인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저 합의가 다 됐답니다. 그다음에 또 마감재 갖고도 의견이 컸었잖아요. 뭐 그렇죠.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창호라든지 전기차 충전기 이런 것들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기존 계약도 이제 기존 계약을 따르되 마감재는 안 바꾼다는 뜻이죠, 그, 그럼? 기존 계약을 따르되 조합원들이 아주 강하게 요구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창호,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조합원 의견을 반영해주겠다. 일부 반영하고 네. 뭐 쉽게 그렇게 합의를 합의하자. 했어요. 이것도.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합의를 하면 2달 내에 이제 분양 신청을 하고 뭐 분양을 한다. 여기까지도 합의가 됐어요. 이게 이제 계획대로 잘 되면 예. 내년 2월에 여기 일반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되면 할 수가 있는데 내년까지 걸려요? 2달 이내에 한다. 근데 이제 지금 뭐 합의를 해서 60일 이내 이제 하면은 뭐 9월 10월에 이제 분양가 뭐 심사나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예. 8월, 9월 그렇죠? 네. 9월에. 뭐 9월 10월 넘어가서 거기 또 그래, 심사를 신청하고. 받으면 뭐 내년 초가 될 테고. 그러니까 이제 뭐 빠르면 한 뭐 빠르면 2월 정도가 되는 거죠. 내년 초는 드디어 둔촌주공이 나온다. 근데 잘 되면 뭐가 나왔습니까, 그럼?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하나 이게 나왔는데요. 나왔어요? 네. 이 상가예요, 뭔데? 상가. 상가? 예. 원래 아파트 재건축하면 이제 뭐 일반 이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도 있고 예. 이제 상가도 이제 재건축할 때 이제 상가도 이제 따로 하는데 네. 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이 상가 단지가 지금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또요? 요 지금 다른 건 다 합의가 됐는데 여기 빨간 지금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예. 다른 건 합의된 상가가 빨간색으로 네, 들어가 여기 있는 보면 상가가 이제 문제야? 조합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뭐 실시 설계 도서 제고 말이 어려운데 네. 둘이 합의를 하면 좀 뭔가 설계를 바꿔서 네. 상가의 설계를 바꿔서 그 건설사에 제공하면 네. 그대로 공사를 재개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 시공단은 지금 상가 대표 기구하고 PM사라고 돼 있는데 이제 상가를 일종의 이제 상가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예요. 예. 여기 이제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상가 재건축 따로 하고 네. 아파트 재건축 따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PM사와 지금 분쟁 중이거든요. 아. 이 분쟁을 해결하고 총회 도장까지 받아서 와라. 그럼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겠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그냥 조합은 네. 그냥 그 건설사하고 바로바로 조합이 건설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네. 상가는 별도로 추진을 하는데 상가 따로 그 아파트 따로 요즘- 분쟁이 또 있구나. 여기도 또 별도로 분쟁이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둔촌주공 복잡한데 예. 하여튼 여기 더 상가 더 복잡해요.
네. 요즘에 이제 재건축 조합들이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예. 상가하고 이제 아파트 부분을 좀 따로 이제 개발 이익이라든지 비용을 정산하는 그런 그 독립 정산제라는 걸 많이 해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건축할 때 아파트 주민하고 상가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좀 다를 때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상가 위치나 뭐 분양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이제 일단 따로 분리해서 하되 그렇게 하면 이제 사업 추진도 좀 쉽고 예. 그다음에 갈등도 좀 줄어든다. 뭐 이런 취지로 도입했고 둔촌도 그걸 적용했어요. 그러나 공굴이 붙는 날은 같이 붙자. 아 그건 같이 한다. 그냥 공사는 같이 해도 되니까. 그 네. 시멘트가 그 시멘트니까. 아, 그- 협상을 따로 하는 거군요. 협상을 따로. 공통적으로 하는 건 하되 이제 상가의 이해관계가 좀 걸려 있는 그런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일종의 이제 상가 입주 조합원들의 협의체가 있고 예. 그 협의체에 따라서 그분들이 이제 상가의 어떤 공사 부분들을 시행을 하는데 네.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그 2012년에 예. 그 상가의 어떤 시행 사업자를 따로 뽑았어요. 여기 리츠인 홀딩스라고 하는 이제 재건축 사업 관리자 저 PM사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네. 이제 당시 계약 조건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상가 조합원들한테 190%의 확정 지분제 계약을 했어요. 그게 예를 무슨 들어서 말이에요? 이제 상가의 이제 주민들이 10평짜리 상가를 갖고 있으면 이제 예. 분양 면적 10평짜리 갖고 있으면 새 상가 19평을 드리겠다. 190%로 무조건 주겠다. 네, 맞춰주겠다. 네. 그 뒤에 이제 나머지 물건들 이제 일반 분양해서 뭐 공사비라든지 이런 사업 시행 뭐 이런 것들을 다 차감하고 나면 네. 이익이 좀 남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시행사가? PM사가 가져가는 그런 이제 사업 방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아, 무조건 면적 더블로 띄워주고 네. 공사비 알아서 다 해결하고 남는 돈 있으면 네. PM사 가져가는 걸로. 네, 그런 식의 이제 일종의 계약을 했는데 네. 그래서 2020년에 그 상가 조합원들 동호수 분양도 이제 다 끝났어요. 예. 상가 호수. 네, 상가호수 분양도 예, 끝나고 근데 뭐- 이제 결정도 뭐가 문제예요? 했는데, 예. 근데 당시 이제 상가 분양 과정에서 여기가 좀 말이 많았어요. 그 이제 이런 방식에 반대하는 분들이 이 PM사가 너무 많은 그 이익을 가져간다고 해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고, 190%가 너무 작게 우리가 합의한 거다. 그렇죠. 아마 아마 그럴 수 있죠. 뭐 토지 지분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이 조합원, 그 상가 조합원분들 적어도 뭐 270%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쉽게 해주고 쟤네들 너무 많이 가져간다 먹는다. 이런 불만들이 있었고. 그렇지. 그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이제 그 조합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즈음에서 이 이제 새로운 조합이 집행부가 들어서고 예. 이렇게 계약을 맺었던 이 PM사의 계약을 조합 총회에서 이제 해지를 해버려요. 예? 어? 또요? 시공단이랑 싸운 거랑 똑같은 구조네요. 먼저 이제 이 여기를 해지를 해버려요. 예. 이제 뭐 명분은 몇 개가 있어요. 예를 예. 들어서 뭐 원래 조합원들한테 약속했던 게 뭐 1층이라든지 예. 뭐 지하층에 무상,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뭐 예. 애초에는 한 80% 정도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예. 이걸 실제로 이제 계획서를 갖고 와서 보니 뭐 40%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이사비를 뭐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뭐 200만 원밖에 안 됐더라.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제 해지를 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PM사는 그거에 받아들일 수 없다. 도장 찍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네. 우리는 계약 똑같네요. 조건에 대해서 어긴 적이 없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4월 15일 날 공사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PM사도 우리도 이미 여기다가 이미 사업 비용으로 100억 원을 쏟아부었고 약속대로 우리가 지금 일반 분양만 남겨둔 상태에서 모든 걸 계약을 이행했고 일반 분양이 되면 당연히 이제 개발 이익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야, 유치권. 그래도 맞습니다. 유치권 행사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야. 그 둔촌주공 전체는 그 시공단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상가가 두 동이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닌데, 그 이거 죄송합니다. 5호선 역하고 9호선 역 앞에 상가가 이제 두 동이 있는데 네. 그 말씀드렸던 그 PM사의 리치인 홀딩스가 지금 상가 건물을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두 동 정도가 있는데 예. 그 상가동 3층 정도밖에 안 올라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지금 저렇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지금 싸우고 있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저기가 이제 법적으로 저런 분쟁 소지가 있으니까 예. 저기를 공사를 제대로 못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준공도 제대로 이제 인허가도 못 받고 그 조합원들 재산권의 침해도 있고 결국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뭐 공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뭐 자기들 리스크를 질 수가 있으니 예. 이 차제에 그 PM사랑 갈등을 해결하고 와라.
재건축은 서로 상가와 아파트가 따로 진행하는데 시공사는 공동으로 그냥 선정했구나. 네. 그러니 우리는 야 공사 시작하는 김에 여기도 빨리 정리를 해야 우리도 공구리 부을 때 같이 붙지. 네. 빨리 정리해라. 뭐 따로 어떻게 해? 안 돼. 그러고 있다는.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시공사 입장이고 네. 이제 그 조합 측 입장은 네. 이런 거예요. 그 이미 그때 계약 해지를 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 계약 사람 해지는 문제가 없다는 네, 게 조합의 자신들은 주장이에요. 네, 조합의 주장은 자신들은 그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를 했고 예. 이 PM사가 지금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조합에 돈 빌려주고 받을 지금 현재 조합과 채무 채권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유치권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가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설계 변경을 해서 예. 다시 이제 다른 어떤 뭐 다른 도면 뭐 다른 뭐 상가의 구획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다시 사업을 할 건데 왜 이런 걸 조건으로 돼서 공사를 재개 안 하느냐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상가 때문에 공사 중단됐던 걸 재개하는 게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도 계약을 한번 했다면서요. 뭐 상황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처음에 불만이 있건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둔촌주공의 문제는 조합장이 예를 들면 그때 조합의 주장 그거였잖아요. 도장 몰래 훔쳐가가지고 우리가 반대하려고 했는데 도장 찍었다. 그래서 이게 원천적 무효다. 이게 이제 조합 측의 주장이었잖아요. 애초 그게 시발점이 됐죠. 그게 만약에 진짜 다 사실이면 좀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우린 반대하려고 했는데 도장 찍은 게 억울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는 계약이 이것도 도장 훔쳐가서 이렇게 한 걸까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 PM 회사하고 네. 계약이 이루어진 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계약이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할 앞으로 수가 이제 분쟁의 있나요? 소지가 많은 거죠. PM사는 자기들 억울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하고 예. 뭐 일종의 개발 이익에 대한 그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이분들은 계속 여기 유치권을 행사할 테고 음. 그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분양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뭐 공사 중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조치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법률적인 어떤 소송 리스크가 완벽하게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면 뭐 공사를 못 하겠다는 게 이제 뭐 시공단의 입장인 거고요. 근데 공사 못 하겠네 그럼. 상가. 야, 그럼 이게 해결돼야 둔촌주공이 완전히 해결되고 공사가 들어가는 거네요, 다시.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게 뭐 완전 서로 돈 싸움이라.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게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으로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여기 상가의 조합원들이 한 뭐 289분인가 정도 네. 된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상가 동호수 배정도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좋은 위치에 뭐 본인들이 이제 잘 받으신 분들. 잘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이해관계 불만 조율이라는 있었던 게 분들은 뭔가 깰 명분이 있으면 깨고 싶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비대위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2021년에 그 상가조합 하고 그 PM사의 계약을 이제 엎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이걸 이제 아까 조합의 주장이 이제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이제 한다는 거는 동호수 추첨도 다시 하고 상가의 구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선을 긋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 상가 조합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게 유럽연합하고 비슷해요. 유럽연합은 그래도 돈 많이 내는 독일이라도 있으니까 야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돈 안 준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 비슷비슷해. 다 비슷비슷해. 이해관계 다 지금 아니면 다시 볼 일도 없는 분들이고 전 재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놓고 싸우는 거라서 그래서 큰일이네요, 이거. 아니 이번에 서울시에서 약간 중재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8개인가 합의가 된 거잖아요. 네. 상가는 좀 안 해줬나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서울시 중재 한 분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이제 뭐 그러니까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설계대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뭔가 바꾸지 말고. 바꾸지 말고 그냥 네. 하자. 네, 지금 이제 그 현 조합 측은 그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게 이제 평행선을 달리면
합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그 둘 사이에 어떤 합의될 수 있는 제3의 지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계속 뭐 푸시와 이제 뭐 합의를 이제 좋게 말하면 이게 이제 근데 돕고 합의가 있는 잘 거죠. 안 되는 이유가 네. 10명이 모이면 다 이제 10분의 1만큼의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네. 어떤 한 분이 본인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버티기 시작하면 이게 그분의 논리가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인 문제 때문에 또 받아들여 주기도 해요. 그 이제 움직이는 기차에서 이러는 거니까. 근데 또 그런 상황을 보면 두 번째 사람도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예. 하는 일이 벌어져서 이게 예. 여기가 아. 심판이 없는 축구 게임처럼 아하. 이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합리적으로 착착착 진행돼서 되는 게 네. 거의 아트입니다. 아트. 그렇겠네요. 그렇겠어요. 이게 참 오늘 사실은 이게 뭐 며칠 전에 조합에서 그 이제 상가 문제가 조금 차질을 빚고 있어서 네.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조합원들한테는 공지를 했나 봐요. 근데 예. 오늘 사실 서울시에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면서 브리핑을 한 거는 예상치는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마지막에 상가 때문에 이 합의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아하.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니까 조합원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 봐요. 이게 뭐, 또 이게 합의한 게 잘한 그러니까 거냐? 뭐 예를 들면 여기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조합원이 6,000명이 다 넘는데 네. 한 5,900명 정도는 이제 아파트 예. 이제 조합원들이시잖아요. 예. 이제 그분들은 아니 왜 이제 상가 때문에 왜 어. 이런 일정들이 차질을 빚고 있느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뭐 이런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가의 분들은 이제 아니 그 뭐 돈 몇 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느냐, 그냥 그거 뭐 주고 PM사에 합의하고 뭐 빨리 재건축 사업 시행하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야. 아니면 뭐 목소리 다 정말 다르겠죠. 본때를 보여주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진짜 네. 진짜 쉽지가 않네요. 진짜. 심판 없는 와, 축구, 재건축은 정부 없는 국민. 너무 어렵네. 네. 이해 당사자가 진짜 플레이어들이 많아서 그게 네. 제일 큰 문제인 그 조합도 모양이네요. 지금 막 뭐 저녁쯤에 내서 서울시가 막 8개 합의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합의한 거 아니다. 뭐 문구라든지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다. 아니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조합장이라는 있습니다. 걸 뽑잖아요. 조합이 투표를 통해서 조합장을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럼 조합장이 안건을 협상을 해. 음. 그럼 그 협상안을 가지고 찬반 투표를 붙여. 그래서 찬반이 50% 넘어가면 그냥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물론 이해관계가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조합장이라는 걸 뽑는 걸 텐데. 그런데 또 꼭 여기 얘기가 아닙니다. 네. 조합장이 어. 또 그렇게 그 뭐 성실한 반장처럼 꼭 그렇게 일해주는 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다 뒤로 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아, 벌어지고 또 그 나쁘네. 상황에서 약점 잡히고 어. 뭐 그러다 보니까 저 꼴을 본 나는 또 반대지. 그렇지. 그럼 또 엉키는 거죠. 아 참. 야. 그래서 이게 어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를 네. 실제로는 들여다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예전에는 먹을 게 많아서 1번 먹을 게 많으니까 관대해. 야 이번에 대건축하면 우리 아파트 2채 생기고 5억 남는데 야 어떻게 조합장이 어떻게 잘못하는 바람에 3억밖에 예, 안 남는 예, 된다 예. 하더라도 넘어가는 거고요. 네, 그때는. 네. 근데 지금은 저 친구가 저렇게 하는 바람에 내 부담금이 1억이 늘었네? 그럼 화나죠. 그러면 동의 못하죠. 동의 못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또 이제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어떤 분들이 모여 있는 아파트냐에 따라서 네.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재건축이 잘 되기도 하고 뭐 끝까지 안 되기도 하고 분명히 그런 데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조합장을 잘 뽑으셔야 되겠네요. 조합장을 진짜. 그렇긴 한데 그 12,000명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조율한다는 게 게 그러니까 정말 쉽지는 않은 문제 거의 같아요. 아트에 가까운 네. 일이긴 하죠. 게다가 뭐 이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그런 외부 변수들도 맞아요. 영향을 주다 보니까 정말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아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게 계급이 정확히 있는 군대도 그게 잘 안 움직이는데 네. 계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둔촌주공은 우리가 대충 다 들은 거죠? 상가 때문에 또 일 벌어졌다. 안 된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계획대로 된다. 되면 내년 1, 2월인데 네, 그것도 상가 때문에 모른다. 안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그 8월달에 그 사업비 대출 있잖아요. 예. 그 이제 만기가 8월 20 며칠 날인가 돌아오는데 예. 아마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도 아마 그게 아마 큰 이제 압박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 기간 안에 뭔가 네. 좀 합의를 봐야 되니까 여기 오늘 합의한 내용 중에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어떤 걸 합의를 하면 예. 그 사업비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협조를 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뭐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알겠습니다. 동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진짜 끝내주는 조합장, 이 아트를 해본 조합장님 한번 모셔보려고 해요. 평판 괜찮은 조합장. 괜찮아. 성공한 도대체 어떻게 이걸 성공하셨습니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아예 그냥 신탁사라고 해서 네. 돈 주고 어. 회사가 어떤 신탁 회사가 당신이 조합장 해주세요. 어.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수수료가 많으니까 또 알겠습니다. 자, 1분만 쉬었다가 네. 다음 아이템 더 배워보겠습니다. 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